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코인베이스 미 대선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2,500만 달러를 기부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대놓고 굳이 복불복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달성하기 위한 코인베이스의 노력, 트씨가 아니라 파씨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참 왜 그럴까요? 요새 복불복을 즐기는 인플루언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요새 계속 제가 이야기 드렸던 리플의 CEO 브래드 갈량하우스도 마찬가지고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극과 극이죠. 갈수록 중산층은 사라지고 부유한 자, 가난한 자가 극명하게 나뉘는 시대. 모든 게 좀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시죠? 어쨌든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 살벌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좀 재밌죠. 호주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직접 보유 ETF를 출시한다. 직접 보유한 ETF. 미국의 ETF는 그냥 돈만 투자한 거죠. 현물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않게 하고 있죠. 왜 미국은 미국인들에게 실제 비트코인을 받게 하지 않고 있을까? 조금 의구심이 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없이 음모론을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미 정부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미국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면 충분히 방어적인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그리고 그 어떤 놈이 비트코인을 던지더라도 미국인들의 피해를 줄이겠다. 그리고 실제로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그 외 자산 운용사에서 진짜 실물의 비트코인을 그만큼 갖고 있는 것도 약간 의문이죠. 어쨌든 비트코인의 고래가 점점 되어가고 있죠. 방어하지 못하겠다면 공격하겠다. 비트코인을 던지는 고래가 포착이 되면 우리가 먼저 던져버리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자꾸 제가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이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 합공,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되면 그냥 그 어떤 호재에도 상관없이 하락을 해버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절대 권력만 갖고 있다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참 돈 많은 것들은 어쨌든 어떻게든 대비를 하는 것 같죠. 그런데 느닷없이 호주에서 비트코인 직접 보유 ETF를 출시한다는 이 기사 꽤 흥미롭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그러면 비트코인이 충분히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참 비트코인 판때기가 재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이 죽었다고 봐도 되겠죠. 별다른 이벤트가 나타나지 않고 있죠. 어쨌든 악재든 뭔가 쏟아져야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할 건데 너무 조용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전에, 그러니까 4년 전, 5년 전에는 정말 작은 바람에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암호화폐 규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런 데이터가 뜨면 엄청나게 빠졌는데 지금은 거의 시장 가격이 미동도 하고 있지 않죠. 그만큼 이 시장이 좀 단단해졌다고 봐도 되겠죠. 바람 앞에 촛불이었던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그 홀더들, 내공들이 이제 거의 만렙들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사적 최저치로 급락을 했다. 시장이 지루하다. 이 지루함은 언제까지 갈 건지, 언제까지 갈까요? 되게 이런 지루함이 지속되면 지금까지 제가 봐온 번호는 상방이 아니라 하방이었죠. 하방. 또 어떤 또라이가, 또 어떤 똘 기관이 장난질을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누가 보더라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지루해졌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량하우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최근 거의 그냥 핵폭탄급 발언들을 많이 했죠. 게리 겐슬러를 축출해야 된다. 도지코인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다. USDT 위험해 보인다. 그 외 여러 말들을 했죠. 수많은 암호화폐 홀더들을 불안하게 했고, 그리고
적들을 많이 만들어 버렸죠. 장사를 잘 하려면, 사업을 잘 하려면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데 USDT, SEC 그리고 일론 머스크까지. 그래서 요새 방영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게 궁금합니다. 재밌기도 하고요. 자, 리플 CEO 크립토 디벨롭먼트 매지컬, 암호화폐 개발은 마법과 같다, 뭐 이런 표현일까요? 뭐 제 추측에는 뭐 실용성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봐볼게요. 암호화폐 산업의 현재 상태에 대한 열정과 낙관론을 갖고 있다.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컨센서스 2024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지금은 살아있기에 마법 같은 시간이다. 약간 흥분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자, 리플 CEO의 이런 발언은 업계가 주류 채택 증가, 블록체인 기술 혁신 및 제도적 관심의 급증을 목격하고 있다는 시점에서 나왔다.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이 암호화폐 자산을 통합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통화와 블록체인 기술의 장기적인 잠재력이 검증된 것으로 보인다. 리플은 특히 국경 간 결제 영역에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XRP 레저에서 기관 디파이에 대한 비전과 로드맵을 또 공개를 했다. 어쨌든 리플은 규제 조사 및 시장 변동을 비롯한 참 여러가지 안타까운 난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산업이 놀라운 회복력 그리고 혁신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의 출현, 블록체인을 다양한 부분의 통합, 전통 금융기관의 관심 증가, 이 모두가 갈링하우스가 설명하는 마법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방영은 뭐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날이 오네요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를 좀 오래 보신 분들은 거의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사라진다고 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렇게까지 그나마 성장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도 마법 같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XRP 레저가 10조 달러 파생 상품 시장의 1%만 차지한다고 해도 XRP 가격은 100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파생 상품 10조 달러, XRP 100달러. 글로벌 파생 상품 시장은 거래되는 상품의 엄청난 양에 힘입어 그 가치가 1000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20%도 아니고 30%도 아니고 5%도 아니고 1%만 XRP로 유통이 된다면 XRP 가격이 100달러야만 공정가격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가격, 그 가능성이 있든 없든,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가든 이더리움이 10,000불이 가든, 어쨌든 비트코인 1억 가는 것보다 XRP 10,000원이 좀 빨리 가야 되겠죠. 10,000원 캥이는 1달러만 가도 좀 편하게 제 영상을 시청하시겠죠. 지루하시죠? 여러분들도 지루하신데 저는 얼마나 짜증나고 지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왕 한 배를 탔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가볼 때까지는 가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